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팜 사전 검토 사항입니다. 보통 뭐 스마트팜을 하다 보면 사전에 검토 사항들이 있는데 잘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농사를 지어 봤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라고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저는 농업은 과학입니다 라고 제가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쭉 지내왔는데 뭐 안 진 건 아니고요. 그래도 농업은 농업인 만큼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여러분이 준비할 때 제 경험담 얘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변정한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MVP를 현재 12 정도 했습니다. 예, 올해는 상당히 어려운 그 저건데요. 근데 이 정도 하고 이제 한 장 한 장 넘어가 볼까요? 예, 제가 준비한 그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수, 원수 펌프가 있고 물이라고 보겠습니다. 물 1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수 단계인데 정수는 필터입니다. 아무리 물이 좋아도 필터, 지하 필터, 1차 필터, 2차 필터. 1차, 2차를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여기 밸브 드로잉 밸브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다 빼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딴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액 시스템은 여기 하나 있고요. 이시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양의 원액을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솔레이드 밸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은 직관으로 가고 관수에서 식물 주는 겁니다. 양액 단계, 관수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해놨는데 결국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단계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일반적인 구성은 처음에 원수 탱크가 있고요. 공급 설비, 원수 펌프가 돼서 교반 탱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흔들어가지고 센서를 맞춰가지고 이런 알칼리 ABC를 공급합니다. 공급해서 이 센서를 측정해서 이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 형식인데 이런 일반적인 형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데 뭐 사실 뭐 업체마다 별 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한 단계부터 합니다. 물 봅시다. 첫 번째 물을 하면은 기본 수질 검사부터 하셔야 돼요. 수질 검사가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스마트팜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다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지역마다 틀리겠죠. 지역마다 지하수가 있고 지표수가 있고 수도 요 상관관계가 있는데 요 상관관계를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이 그 해당되는 영양소가 어떻게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고민을 안 하고 무조건 한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실패할 것 같습니다. 제 경험담도 그렇고요. 제가 정수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거는 이제 이렇게 큰 통에 담죠. 이 큰 통을 만든 이유는 왜 비싼가 하면은 며칠 동안 여기를 담습니다. 슬러지를 담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내려오는 겁니다. 예, 밑으로 이제 이렇게 배출을 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필터 방법은 좀 다릅니다. 일반 이렇게 필터를 이렇게 해서 가겠죠. 1차, 2차는 정수 필터. 처음에 0.4, 0.1. 저 같은 경우는 미스트를 뿌립니다. 미스트가 0.4mm 저 노즐을 쓰고 있기 때문에 0.04니까 10분의 1. 여기 뭐 40분의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필터를 1단계, 2단계 써서 필요에 따라서 타이머를 걸어 가지고 솔라이드 밸브가 뭐 1분에 뭐 10초 아니면 10분에 1분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컨트롤 제어를 해놨어요. 요 다음 단계가 정수 단계인데 요 다음 단계가 이겁니다. UV 살공기를 설정하면 물이 어떻게 되겠죠? 되게 깨끗하겠죠. 박테리아 박멸돼 가지고 물의 오염도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요 관수를 테스트할 때는 얼마 나왔냐면 900리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텃밭이라든지 한 3천 한 1000평 미만 되는 거는 적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알아볼 거는 그래서 슬러지 배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자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수동으로 할 것이냐. 여러분 이제 일반적인 방법은 수동인데 이런 방법보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개선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현재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하고 필터 방식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동식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은 한국에서는 적용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실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 이제 농작물이 다 틀리겠죠. 뭐 저처럼 미스트 하는 분 아니면 토경, 수경 하는데 입자의 크기 따라서 메시의 단위에 따라서 여기 여러분이 물이 수질 상태를 해야 하는데 되도록이면 뭐 녹물이라든지 이런 슬러지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깨끗한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이거 뭐 대형 뭐 농장을 하는데 뭐 만평 하는데 여기 스마트팜 하는데 이거 맞냐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용량은 그 상황에 따라서 개선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 볼까요? 제가 요거는 이제 딴 데서 이제 카피된 건데 많이 오픈된 자료 맞잖아요. 저 이제 뭐 물이 언제 주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하도록 약을 주더라 이제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런 자료인데 근데 식물마다 표준화가 어려워요. 사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표준화인데 뭐 딸기나 뭐 버섯이나 다 생육 주기가 틀릴 거예요. 이산화탄소 발생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이 양액 간수를 이제 이렇게 표준화된 데이터만 갖고 참조하는 건 참조를 하더라도 본인이 알아서 이거를 해야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모든 걸 표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다음 장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국의 양액기 한 수십 개를 확인해 봤어요. 대부분이 그 개발자의 그 회사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뭐 A나 B나 C나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 거를 거의 페이스도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이 이제 2024년이잖아요. 근데 뭐 세상에 지금 10년이나 20년 전이나 뭐 변함이 없어요. 그냥 센서, IoT, ICT로 가긴 가는데 거의 RS482 통신을 못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수준에 있는데 그러면 농민 입장에서 이런 비싼 장비를 계속 써야 하는가? 만약에 이런 문제를 좀 더 다루고 싶지만은 여러분 이 훌륭한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공업자 중심이 돼야 하는 게 양액 시스템은 되는 게 아니고 사용자 중심으로 돼야 한다 보거든요. 지금 이제 ICT에서 IoT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을 연결해서 여기서 이제 그 유저가 여기 농민이겠죠. 농민이 바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결국 여기서 쓰는 시스템을 연결해서 그러면 연결을 잘하겠죠. 뭐 자기 건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추가라든지 IoT 추정을 해서 추가하면 그대로 시나리오를 계속 무한 반복이 가능해야 합니다. 제가 봐서는 양액 시스템 100% 자동화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뭐 확률로 따지면은 n 곱하기 n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고정이에요. n의 1승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얘기인데 이건 아닌 것 같고 n 곱하기 n이 경우의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n의 제곱승이라고 보면 되겠다. n의 n 제곱승이기 때문에 날씨 온도라든지 다양한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다음에 기후 환경이라든지 계절이라든지 이런 요인을 다 감안해서 한다면 n의 n승이 아닌가 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이제 유저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양액 시스템이 가야지 이와 같이 비싼 고가의 어떤 맞춤 시스템으로 간다면 여러분이 이제 상당히 농사짓기 어렵지 않나. 초보자한테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제품입니다. 맞으면 잘 쓰면 되는데 글쎄요 제 생각은 이렇게만 정리하게 됩니다. 이 제품 훌륭한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찾아보시고 경험해 보신다는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양액을 pH를 하는데 pH는 참조용이에요. EC라 여기서 NPK가 있겠죠. NPK가 상황이 어떤지를 다 보셔야 돼요. 이 약통에. 그 다음에 교반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뭐 썼는데 도직 모터로 정밀 제어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근데 이런 제가 모르겠어요. 이쪽에서 교반 뭐 도직 모터를 사용하는지 모르지만은 정밀 제어 미리리터로 해서 정확하게 양의 원액을 타서 물과 공급을 혼합을 해서 그 다음에 교반 작업은 뭐 이렇게 도는 회전식이 있잖아요. 회전식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산소나 오존 발생기를 타임을 걸어서 지속적으로 확인한 후에 여기서 EHPC 센서의 모든 데이터를 TDS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때부터 양액을 공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인위적인 게 한 반반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00% 자동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단계를 볼까요? 다음 단계는 자,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인데 식물 관수 시스템입니다. 식물 관수 시스템이 뭐냐면 여러분 농장 사이즈가 A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농장 B 사이즈가 온실이라 봅시다. 온실. 그 다음에 농장 사이즈 C가 있어요. 농장 A 사이즈가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이렇게 줄었어요. 줄고 농장 B 사이즈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 농장 B, C 사이즈가 세로로 세워졌어요. 어떻게 됐죠? 모양새가 달라졌습니다. 이럴 때 누가 이런 문제를 해결을 관소 시스템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들어봅니다. 예, 좀 뭐 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데요. 공급 개발자가 계속 봐줘야 한다. 농민은 머니가 없어요. 머니가 없어요. 거의 빚이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 봐줘야 할까요? 이쪽에서 다시 일로 갔어요. 그러면 악순환이 발생되겠죠. 계속 관수 시스템을 변경하다가 그 다음에 시스템을 수정하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공급업체가 계속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계속 유지해야 할까?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 시스템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앞으로는 IoT 개념으로 농민 스스로가 DIY, Do It Yourself, DIY 직접 가는 방향으로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전제 소개고요. 다음 단계 시간에는 제가 실물로 제가 적용한 그 개발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및 ICT, IoT 전문가라고 소개를 제가 할 수 있어요. 제 연락처를 여기 있으니까 연락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메일 있고 카페를 보십시오. 제가 만든 카페입니다. 한국에서는 엑셀 쪽 데이터베이스 쪽은 제가 좀 했고요. 그다음 MVP를 마이크로소프트 MVP 12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좀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그 전문가를 인정받고 있는 제도니까 마이크로 MVP 찾으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지. 저는 이제 대기업 기획을 통계 기획 업무를 주로 했고요. 회계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통계 전문입니다. 20년째 엑셀 이런 책을 쭉 써왔어요. 16권 이상 집필했는데 일단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만 이제 이렇게 확인차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보여드렸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서버부터 데이터베이스, HMI, 로라까지는 20년 정도 한 것 같고 여기부터까지는 6, 7년을 한 것 같습니다. 좀 관심 갖고 HMI라든지 로라 통신 여기 웨인터 걸 주로 씁니다. 웨인터 걸 쓰고 그다음 로라 통신은 2바이트 거를 주로 이제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그 IoT는 투약 거를 주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룰 정도가 아니고 6, 7년 됐습니다. 벌써 6년 전부터 앞으로 투야가 이제 산업 현장에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이쪽으로 계속 연구하고 제가 웬만한 한국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알리익스프레를 통해서 구매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투약권 제품은 제가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은 물어보시면 되고요. RS 사포로 센서를 연결해서 제가 여기 HMI를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모더보스 해서 융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빅데이터 패턴 분석까지 갑니다. AI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뭐 패턴 분석까지 한다면 뭐 다 한 거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 하니까 여러분한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고민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